아프간 난민을 구출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구출 작전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본에서는 자국민 1명을 구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국민 0명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프간 난민 390여 명, 391명, 뭐 이 정도가 우리나라 진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순수 아프간 종족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 문재인 씨가 참으로 유능하다, 이런 평을 받겠죠. 8월 30일 도쿄 특파원 김범석이라는 동아일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아프간에 비행기 4대 보낸 일본, 1명밖에 구출 못했다. 정말 1명밖에 구출 못했구나. 그렇죠. 이 특파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일본은 아프간 현지의 협력자들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를 일본이 대피시킬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일본인 통역원, 통신원,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1명만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500명을 못 구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통신원 1명을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일찍 마지막으로 1명 남아있던 사람이 8월 17일 이미 그때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그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그것은 오로지 아프간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도쿄 특파원은 좀 야박해서 일본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사람 14명을 구출했다, 수송했다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싹 빼버립니다. 이유는 일본 자위대 수송기로 파키스탄으로 대피를 시킨 것은 맞지만 이거 미군이 요청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8월 26일에 사람들이 오면 태워서 공항으로 들여가겠다 하고 버스 10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그때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나서 그것도 못했다. 17일 카불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먼저 다 탈출한 것도 졸속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정말 무능하구나. 그리고 문재인 씨는 대단히 유능하구나. 뭐 여지없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좀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NHK 뉴스를 보면 8월 20일에 일본은 G7 회의를 합니다. 이제 의장국인 영국이 초청을 해서 온라인 회의입니다. G7 긴급 외교장관 회의.
G7에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보니 이번에 이 아프간 난민 수송 작전을 한 국가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우리는 G7도 아니고 아프간에 우리 국민이 있어서 데려온 그 몇백 명이 우리 국민도 아니고 우리는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이 8월 19일 밤에 G7 긴급 외교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이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안에 남아있는 외국인 그리고 그 외국인을 포함한 출국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모두들 그렇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것이 아프가니스탄 그 국내에 있는 누가 나왔습니까?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G7에서 의논을 한 것은 다른 나라의 국적이 있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고 거기를 탈출하지 못할까 봐 도와야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듯이 특별 공로자, 특별 기여자, 미국과 관련해서는 미국 작전의 협조자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일본에서 이 회의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도적 지원과 테러 대책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내에서 인도적 기관의 활동의 자유를 확보해 나가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하는 것과는 딴판이죠. 아프가니스탄 그 영역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기관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이거를 좀 확보를 하자. 실어내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실어서 본국 영토 안으로 들여오는 게 아닙니다. 애초 출발부터 선이 달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근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와 제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G7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 정말 이역만리 이 먼 한국에서 땅도 좁고 인구는 조밀하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재산인 이런 곳에서 사람을 덜컥 데려다가 땅을 내주는 그런 것은 이 주요 7개국 G7 회의에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탈레반 정권을 승인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외교적인 언사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선은 탈레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겠다. 과거처럼 가혹한 이슬람 통치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의 권리를 존중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변모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확실히 지켜보겠다.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탈레반에 대해서
키를 꽉 틀어쥐고 있는 발언인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탈레반 정권을 승인할 거냐 하면은 예스 노 중에 선택을 하려고 망설이고 연필을 굴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수준차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8월 19일 밤에 G7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이 8월 26일 그 무렵입니다. 사실은 뭐 한 24일, 25일에도 일본에서는 그 비행기를 보내고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다 보냈냐 하면은 파키스탄 수도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카불로 날아가서 싣고 오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 자위대에서 C2 수송기, C-130 수송기 이것을 보냈고 이것은 이제 카불 공항에도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성에서 정부 전용기도 보냅니다. 보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그거는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 전용기를 25일에 코마키 기지라는 데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다가 이거 운항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덜 됐다. 대기 좀 해야 하겠다. 그러면서 지토세 기지로 돌려보내버립니다. 하루 벌었죠. 그리고 26일도 오후 4시 반이 넘어서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있는 이슬라마바드 거기로 이제 보냅니다. 우리처럼 단숨에 카불로 간다든지 아프가니스탄 가서 특공대처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 전용기를 추가 파견을 하는 데 대해서 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미군이 8월 말까지 철수 기한으로 잡고 있어서 그래서 더 보낼 수밖에 없었다. (8월 27일부터)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살펴봅시다. 8월 27일 파견된 자위대 수송기, 그 수송기가 어디 있냐면 8월 27일 오전에 파키스탄 공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공항으로 잘 못 오고 있어서, 공항에 모여야 싣고 오는데 못 오고 있어서 우리는 파키스탄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 뭐 무성의한 거는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열심히 반드시 싣고 오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지면서 카불 공항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은 우리 수송기 거기서 올 때 자칫하면 그때 테러 피해 입을 수 있었다 이런 뉴스 나왔죠. 일본은 자칫하면 테러 피해도 받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월 27일 12시 현재 국제적인 움직임이 어떤가 이것도 살펴야 하는데, 바로 이 시점에 유럽 여러 나라의 그 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자국민 등 국외 대피 활동을 종료한다고 잇따라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8월 27일 그리고 8월 27일 밤에 드디어 일본에서 한 명을 수송을 합니다. 이때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을 하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남아있는 일본인 한 명을 데려오는데,
그 전까지 뉴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수송기를 왜 파견했냐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일본인 등을 카불에서 파키스탄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냈다. 일본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랬는데 치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피가 시작도 못 되고 있다. 우리는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26일 밤에 그 일본인과 나중에 보니까 한 명이었죠. 일본인과 그 다음에 대사관, 국제기구 이런 데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협조자가 될 겁니다. 우방국의 협조자 포함해서. 대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항과 다른 곳에 모여서 20대 이상의 버스로 나뉘어서 공항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동하는 도중에 그때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을 단념하고 되돌아갔다. 일본은 소위 협조자, 기여자를 구해주려고 데려오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항까지 자기들이 못 와서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내 뉴스에 따르면 뭐 500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본은 대피하려고 하는 희망자 전원을 실어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왔다. 안타깝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왜 못 왔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공항까지 검문이 2단계로 설치가 돼 있는데 먼저 탈레반이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는 미군이 또 이 통과할 때 검문을 합니다. 2단계로 되어 있는데 26일 밤에 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엄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게 신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도 막 매달리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몰려들어서 공항으로 이동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그 비행기에도 매달리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 보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공항까지 오면은 실어 가겠다. 우리는 다 실어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오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기 책임으로 못 오는 겁니다. 이때 일본은 계속 밝히는 게 뭐냐면 미군도 철수 시한을 8월 31일로 못 박아뒀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8월 31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은 실질적인 활동 기한은 8월 27일까지다. 이렇게 확고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27일까지만 거기서 대기하겠다. 그때까지 무슨 수를 쓰든지 와라. 오면 다 가까운 이웃 나라로 수송하겠다. 그러면서 NHK 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대피를 희망하는 아프간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카불 공항 미군 지역 내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 방위성 자위대가 카불 공항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만 하면 신속하게 수송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카불 공항에서 자위대의 수송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하고 그런 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카불 공항 안으로 도착하면 실어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간 사람들은 한 명도 못 왔다. 나중에 14명 왔다고 했죠. 한 명도 못 왔다. 그동안에 일본 비행기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 대원들, 그리고 자기 대원들이 임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인원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못 오니까 일본 비행기는 계속 파키스탄에 가서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겁니다. 보면은 세 대의 수송기는 오늘 현재 이슬라마바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뉴스가 그 시간대별로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탈레반 검문대를 통과를 못했을까? 그 부분도 우리 뉴스에 우리 한국하고는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나온 것을 기억할 겁니다. NHK 보도입니다. 공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탈레반이 설치해 놓은 검문을 통과해야 하고, 둘째, 공항 바로 앞에 설치된 미군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탈레반이 검문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미군한테 가보지도 못하고 공항에 못 들어가고 그런 일이 생겼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탈레반의 검문 구간을 미군이 도와줘서 통과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군하고 협정이 있어서 통과시켜준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죠. 그러면 한국이 데려가는 아프간 사람만 탈레반이 통과시키고 일본이 데려가는 아프간 사람은 통과 안 시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미국이 협정을 맺었다면 일본도 통과시켜야 하는데 혹시 문재인 씨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우리만 아프간 사람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일까? 탈레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는가? 아니면 미국에게 또 무엇인가 비싼 무기를 사고 탈레반한테 보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가? 우리만 몇백 명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자기들 스스로는 한 명도 못 데려간 것이죠. 아프간 사람은. 참 이상하죠. 문재인 씨가 능력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그렇게나 강대국인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8월 27일 밤 10시 이때 드디어 일본인 한 명을, 일본 자국민을 구출을 합니다. 구출이라기보다 이 사람도 공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위대 수송기로 파키스탄으로 데려갑니다. NHK가 밝혀둡니다. 일본에서 자위대 비행기로 대피를 시킨 게 이번 처음이다. 자기네 사람 한 명만 싣고 갔습니다. 무능해서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밝힙니다. 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일을 했던 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직원들, 이들을 포함해서 최대 500명 이상을 대피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공항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항까지는 와라. 그리고 27일이면 우리는 손 뗀다. 이렇게 분명하게
남을 도울 때도 절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한계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못 왔습니다. 공항에 못 들어왔고 그 일본인 한 명만 온 것이다. 일본인 한 명은 왔는지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인 한 명이 와서 싣고 파키스탄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의 행동을 봅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활동 기간을 27일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에 27일 밤 10시 일본인 한 명을 싣고 파키스탄으로 떠나면서 이제 한두 시간 있으면 시간이 끝나니까 현지에 파견되어 있던 외무성, 방위성의 선발대 팀과 자위대원도 몽땅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다. 철수한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500명 싣고 가겠다. 우리는 기꺼이 돕겠다 하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안 와서 일본인 한 명을 싣고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그 예의 바르게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의리 있게 8월 28일 아침 이렇게 밝힙니다. 이번에 일본 팀이 아프간을 철수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도망친 게 아니고 미군이 철군 시한으로 정한 8월 31일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27일까지만 거기에서 작전을 하기로 처음부터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옮긴 것이고 아프간에 있으나 파키스탄에 있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웃에 있는데 우리 일시적으로 이동한 거다. 그 대신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약속대로 구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당분간 자위대 비행기를 파키스탄 수도 거기에 대기시켜 놓기로 했다. 아프간에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뉴스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국내에는 내내 그 탈출 못한 사람들, 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일했던 현지 스태프들, 이런 피난하고 싶은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다수 남아있다. 아니 전원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 사람들을 한국이 수송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가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당분간 파키스탄에 자위대 비행기를 대기시키고 또 안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출국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대기하고 있다. 얼마나 품위 있고 스무스합니까?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도와달라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돕지 못하고 그리고 철수한 다음에도 아주 떠나지 않고 이웃 나라에서 혹시 오면은 싣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일본입니다. 한국은 어땠는가? 앞에서 그 아프간 사람들 싣고 온 것은 둘째 치고 일본은 일본인 한 명을 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8월 26일 종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나온 것이 그때니까. 한국은 훨씬 일찍 종료됐습니다.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6월 10일입니다. 한참 전이죠.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제외 국민은 철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6월 10일에.
아프간 주둔 나토 그리고 미군의 철수가 진행된다. 따라서 아프간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제외 국민은 6월 20일까지 모두 출국을 완료하라. 제외 동포 여러분도 가능하면 그 기간 내에 출국하라.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조선비즈 8월 17일자 뉴스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우리 대사관 직원, 한국 교민들 전원 철수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8월 17일에 마지막 한 명이 나온 것이죠. 교민 한 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대사를 포함해서 공관원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8월 17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카불 공항에서 이 4사람이 항공기를 타고 이륙을 해서 중동 제3국으로 일단 피했고, 바로 이 시점에 8월 17일 오전 9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한국인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현지에 남아있는 한국 국적자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갔느냐? 정부에서 6월 달에 이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6월 20일까지 아프간을 떠나라. 그렇게 했을 때 다 떠났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 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거기에 직접 뛰어 들어갔는가? 왜 일본은 500명을 데려오겠다고 해놓고 한 명도 안 데려왔는가? 한국은 한국 국적자도 없으면서 8월 17일이면 일 끝난 지 한참 뒤인데 굳이 가서 일본은 막혀서 한 명도 못 지나가는 그 탈레반 검역구역을 우리는 무슨 수로 열고 390명이나 데리고 왔는가? 의문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씨가 자기 개인의 업적을 위해서 그 짓을 했는가? 누구에게 이로운 겁니까? 왜 일본은 홀가분하게 아프간 국적의 사람을 한 명도 안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일본이 흠없이 아주 우아하게 외교적인 제스처를 써가면서 비행기도 보내고 무엇이든 다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일본은 일본인 한 명만 싣고 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미국에서 국회의원 2명이 와가지고 거기에 비행기에 여유도 있는데 왜 아프간 사람 안 싣고 가느냐. 아프간 사람들은 비난했고 욕을 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덩달아 그 의원들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왜 안 싣고 가느냐? 누가 싣고 가고 싶겠습니까? 문재인 씨만 싣고 오고 싶어 했지. 이걸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이번 일을 가지고 우리 언론사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관계가 어떻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카불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미군 13명이 살해되고 나자 바이든 대통령이 울먹였다. 그런 뉴스 나왔죠.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군인이 사망하니까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유능하며 가장 사심이 없는 군의 일부였다. 군 조직이었다. 이렇게 그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일 아프간 IS 호라산에 대해서 그 보복 공습을 했고, 그 다음 또 다른 그 테러를 하려는 자들에게 로켓포 발사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조선일보는 이렇게 실었습니다. 미국 여론은 싸늘하다. 바이든에 대해서. 그 매체 폴리티코 거기에서는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어두운 날이다. 이렇게 했다. 뉴욕 포스트는 눈물 가득한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고통에도 불구하고 카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보고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런 일이 생겼다. 그랬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했고 미군이 13명이 사망했다. 이런 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미국 여론이 싸늘하다는 것은 미국인이 살해됐다는 데 대한 비판입니다. 미군 철수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테러 집단이 테러한 것에 대해서 미군이 철수했으니까 테러했다고 이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논리의 문제점인 것이죠. 국내 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테러가 발생하고 하는데 아프간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 1000여 명이 본국으로 오지 못하고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미국에 협력했던 인력 중 철수 못한 인원은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러면 수만 명 플러스 1000명.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못 데려갔다는 뜻이 되겠죠. 왜 이렇게 많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수한다고 밝힌 게 4월인데, 그리고 5월쯤에 수십만 명이 이미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인 1000여 명이 왜 정부의 그러한 권고에, 그런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굳이 거기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지 못했을까? 어째서 미국인 1000여 명을 포기했을까? 의문이 생기죠. 생겨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미군 철수 시한으로 제시한 8월 31일까지 탈출을 희망하는 모든 아프간 사람을 대피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대상이 누굽니까? 탈출을 희망하는 아프간 사람이죠. 아프간 사람입니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들에 대한 구출 작전을 포기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쁜 미국.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미국인을 제때 구해내지 못하고 아프간 협력자들을 탈레반의 보복 위협에 직면하게 했다는 비판이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그런가? 일단 가능성은 지금 아프간에 있다는 몇만 명 플러스 100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들은 다 아프가니 조국이 아닐까. 아프가니 조국이면서 미국인인 사람들이 천여 명이 있고 아프가니 조국이면서 미국에 협력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봐야 그래야 납득할 수 있는 숫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조국이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번에 아프간 난민들 데려왔을 때 국내에 있는 2006년에 우리나라에 아프간을 떠나서 2016년에 한국에 귀화한 30살 박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고국을 두고 한국에 오는 것은 힘든 결정이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같으면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구출을 받아서 오는데 우리나라에 귀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말이 어려운 상황의 고국을 두고 여기로 오는 것, 그게 힘든 결정이다. 그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은 고국인 겁니다. 지금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이다, 미국 협조자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프가니스탄이 고국인 사람들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제대로 취재해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천여 명이 유일한 국적이 미국인 사람이 있는가? 아프간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밝혀주어야 하겠죠. 일단 미국에서 군인 13명이, 미군 13명이 살해당했다. 이번 작전에서.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애도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델라웨어 공군기지로 이제 그 시신을 옮겨가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거기에 와서 애도를 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NHK의 경우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대응을 지지한다 하는 것이 38%,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59%, 그래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야당인 공화당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미군 13명이 거기에서 이 마지막에 좀 더 사람들을 데려오겠다 하고 작전을 하다가 군인을 잃었으니까. 현재 미국인들은 이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 13명을 애도하는 그런 저마다 애도하는 마음을 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카불 공항에서 거기 사람들 170명도 마찬가지로 테러로 희생이 됐지만 그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상황이 정리돼 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미국은 8월 31일까지 철수하겠다. 일본은 8월 27일에 우리는 작전 종료한다. 그리고 8월 27일 경이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충 봤습니다. 8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29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본, 영국, 유럽연합 이런 90여 개의 국가, 기관 이런 곳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탈레반 치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그 외국인 아직 남아 있다면, 그리고 여행 허가를 받은 아프간 사람들, 여행 허가를 이미 받았던 아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탈레반이 약속을 했다. 그 약속 지켜라. 이런 성명서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테러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철수하겠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철수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고, 또 다른 테러 기도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자신들의 미국인의 희생에 대해서 애도를 했고, 또 전 세계에 이런 힘 있는 나라들과 기관들이 탈레반은 지금 나오려는 사람들, 그 몇몇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계속 길을 열어라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말뿐이죠. 다들 그 작전을 종료하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미국도 더 이상의 아프간 사람들을 그 밖으로 수송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다 데려올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날짜도 다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아프간 대피 작전을 이제 종료했다 하는 것이 현지 시간으로 8월 28일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그 내용도 좀 봅시다. 닉 카터 영국 육군 참모총장이 BBC 방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프간 대피 작전을 종료한다. 모두를 구출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현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종료한 겁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국방장관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카불 공항에서의 대피 작전은 27일로 종료됐다. 그 다음에 독일군, 아프간에 파견됐던 독일군이 27일 분스도르프 공군기지로 귀환을 했습니다. 독일군이 보면은 일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지난 11일 동안 45개국의 5,300명 시민을 대피시켰다. 여기서도 유의할 것이 45개국의 시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45개국은 아프간이 아니겠죠. 대피를 시키는 것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은 아프간에 있는 어딘가의 시민일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닌 사람들을 어딘가로 대피한 게 아니고 한국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아프간 국민을 한국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결과가 다르죠. 그리고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여기서도 아프간 대피 작전이 종료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남에게 자기 나라의 안전을 맡겨놓게 되면 적당히 어느 때가 되면 다 빠진다.
이것을 우리가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누군가의 시민, 어느 나라인가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을 일단 아프가니스탄 밖으로 실어내 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의 시민이 아닌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땅으로 실어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받아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준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먹여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앞에 소개했듯이 아프가니스탄이 꿈에도 그리는 고국입니다. 돈을 벌면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고 아프가니스탄이 원하면 설령 탈레반 정권이라 하더라도 고국의 정권이 원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공공기물에 폭탄을 투하하겠죠.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에 충성하면 다른 나라는 남일 뿐이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가 원해서 아주 특이하게도 일본은 한 명도 안 데려갔는데 우리는 391명을 데려왔습니다. 우리 국민도 아닌데 희한한 대한민국이죠. 자, 세계 각국은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 협조자들 다 데려오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탈레반이 안 된다 그런다. 8월 31일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아프지만 작전을 종료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냥 가게 되면 인정머리 없다 소리를 듣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카불에다가 안전지대를 추진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UN 안보리 회의에다가 제안을 하겠다. 아프가니스탄 땅 안에다가 세이프 존, 안전지대라는 것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AFP 통신 보도고 미국의 소리 뉴스로는 8월 30일자로 나온 뉴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작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카불 안에 안전지대를 설정하자 하는 결의안을 UN 안보리에 상정을 해서 그래서 그걸 논의하겠다. 이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밝혔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나라 대표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대표들이 30일에 회의를 하고 아프간 상황을 논의한다. 근데 이 선언이 이 마크롱 대통령의 이러한 발표가 언제 나왔느냐? 국제사회가 이제 더 이상 대피를 시키고 수송하는 그런 것을 종료하는 시점에 나왔다. 프랑스는 27일에 중단을 했고 영국은 28일에 철수를 했고 다 끝난 단계에서 마무리로 이제 유엔에 상정을 해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다가 세이프 존을 해두고 유엔이 의결을 했을 경우에 지금 뭐 이거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결을 했을 경우에 그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는 거기다가 안전지대를 설치해 놓고 그 안전지대에서 다시 구출작전을 인도주의적인
구출 작전을 계속 이어가겠다. 우리가 당신들을 영영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은 체면도 살리고 실제로 많은 지출을 했죠. 이제 그런 것도 했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다들 홀가분하게 끝났는데 우리 한국은 순수 아프간 사람 391명을 이 땅에 이식시켜 버렸습니다. 남들은 원래 자기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자기네 국민이기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했던 것인데, 물론 협조자들 같은 경우는 군 작전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소수, 이런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자가 한 명도 없는 391명, 완전히 아프간 국적 사람들을 그냥 여기 데려온 겁니다. 이래도 문재인 정권은 유능하고 일본은 무능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강력한 그런 국가들이 이제 깨끗이 손을 털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이 짐덩이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짓이 여론조사 한다든지 해서 국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멍청한 국민들을 속이고 앞으로 이 아주 특이한 전 세계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민족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영주권 줘서 살게 한다. 법 개정 지금 절차 시작돼서 입법 예고하고 있죠. 법을 바꿔서.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 사람들 한국 그 이중국적이었으면 딱 좋은데 없으니까 법 고쳐갖고 그냥 영주권이라도 주자. 그냥 국적 부여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한국인으로. 어떻게 보아도 이거는 국제 호구다. 일본이 가서 자기 국민 한 명만 싣고 비행기 4대 가서 자기 국민 한 명만 싣고 돌아갈 때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이상한 짓 했나? 이걸 알았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삼류여서 국제 무대에서 항상 얼간이 취급을 받고 진짜 몸으로 뛰고 우리나라의 재산을 퍼주고 우리 땅을 떼어주고 하는 거는 저 한국시키면 된다. 그래서 한 것도 슬프지만 그런 상황을 문재인 씨가 노욕으로 내 이름 한번 외국 언론에 올리고 싶다 해서 돈 들이고 땅 띄워주고 국민 속이고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안 된 것이 일본 NHK만 찾아봤는데 문재인 씨가 위대하게도 391명을 단번에 싣고 갔다는 기사는 앞에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칭송하는 소리는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문재인 씨 청와대 쪽에서 또 외국 그 언론사들 불러 모아갖고 찬양 기사 퍼뜨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놓은 짓이 이거다. 국민들도 이제는 찬양 그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설령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문재인 씨는 이제 갈 날만 남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100만이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중요하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살아갈 터전인 이 나라가 중요하지. 어째서 국민보다 문재인 씨가 중요한 겁니까? 직접 관계는 없지만 대선 과정에서 어느 후보자가 국민보다 중요하고 나라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자부터 두들겨 팰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국민이 중요하고 국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뜻이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정당이 다르고 또 마음에 들어하는 정치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민족보다는 우리 국민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